오늘 뭐 할까? 오늘 뭐 하지? 코인! 네, 뜨겁고 핫하다 못해 끓어오르고 있는 이 코인상에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마홍일의 코인 내비게이션 MC를 맡은 김마주, 마홍일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제도 뵀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어제는 해외 선물이었고 오늘은 코인. 네, 저희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볼까 해요. 근데 사실 저는 해외 선물은 한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코인 시장은 한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도 저도 좀 많이 배워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홍일 대표님. 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인 내비게이션은요,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코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몰랐던 점 바로바로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자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짠! 이게 뭐게요? 포크인데요? 네, 포크인데 이게 딱딱해요. 하드포크. 아, 예. 네, 하드포크 뭔지 아시죠? 아, 네, 잘 이거 알죠. 하드포크로 업데이트돼 그거 네.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드포크로 마홍일 대표님이 이번 주에 핫한 그런 업데이트 소식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로 마홍일 대표님 콕 찍을 거예요. 대표님 알려주세요. 콕 집어 콕 뉴스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50조 증발 상태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50조요?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의 뉴스가 네. 트위터나 이렇게 이제 개인이 올리는 그런 뉴스들이 또 비트코인은 큰 뉴스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지금 하드포크라고 이제 익살스럽게 유머로 하셨는데 네, 하드포크요. 이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하드포크라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네. 내가 만일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네. 10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하드포크를 딱 하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딱 생기면은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줍니다. 저요? 그냥 저? 그냥 줘요. 네. 어머. 그러니까 그 코인에서 하드포크한 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주기 때문에 이 가치가 좀 올라가는 큰 호재거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란 또 하드포크가 신규적으로 할 거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그걸 보고 이거 하드포크 또 하나 싶었어요. 근데 네. 그게 알고 보니 그냥 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이 좀 약간 좀 장난을 친 거죠. 네, 장난을 친 거라고 이제 나중에 나왔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뉴스 때문에 그 허위적인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거죠. 됐구나. 네, 그래서 올랐나요? 50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서 또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0조 정도만큼의 또 하락폭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꼭 그게 허위 뉴스라서 떨어진 건지 100%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 허위 뉴스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그만큼 허위라는 게 알려지고 많이 내려왔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자, 뉴스를 볼 때는 정말로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최근 작년 7월 말에 로스차일드에서 네. 비트코인에, 로스차일드 아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네, 저 배울 거예요. 로스차일드라고 굉장히 큰 우리 세계를 좀 주무르는 또 그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 7월에. 자, 그냥 잘 봐야 돼요. 로스차일드에서 투자를 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했는데 얼마를 투자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한 21만 달러 정도였어요. 21만 달러요? 네, 21만 달러면 100만 달러가 12억 정도 하니까 네. 21만 달러라고 해봤자 되게 많아 보이지만 3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자, 로스차일드 몇 천억이 있는 곳인데 3억이 안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다? 자, 그러면은 사실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3억 이상 갖고 계신 분 많아요. 소개 좀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뉴스의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이게 진짜 큰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라는 부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하드포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드포크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나왔는지 어떤 뉴스가 출처가 어딘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들어가야지 갑자기 나오는 급락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요런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가 완전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럴 때 좀 내리한 시각으로 잘 봐야 되겠다. 좀 더 주의해서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그걸 교육 삼아서 좀 더
안전한 그런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자 이런 개념에서 이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고등학생 친구가 참 대단하네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생각하기에는 뭐 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뉴스데스크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은행권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지금 오늘 당장 2시에 오늘 따끈따끈하네요. 2시에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회의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네. 쉽게 알려드릴게요. 거래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어떤 금융회사,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는 이런 금융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은행들은 이제 허가를 좀 안 해주는 가상계좌를 안 만들어준다. 근데 모든 은행이 다 거기에 합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냥 쉽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래는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전체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네, 무조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면 금지를 할 거다. 이걸 하는 것 자체를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 자체를 아주 불법으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해라 하는 건 상관없으나 조금 더 지금 규제안을 계속 더 만들어 가겠다. 우선은 공식적인 금융회사에서는 못하게 우선 막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은행 발급들 거래소를 만드는 것도 좀 더 깐깐하게 만들어서 기존 추가적인 거래소 생긴 건 좀 막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조금 더 자본력이나 좀 더 안정돼 있는 그런 거래소를 좀 이용을 해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전면 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이요? 네, 일본으로 가서 왜냐면 세계적으로 다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사실 이 암호화폐를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해외 선물론 한 8년 가까이 오랫동안 연구 시조세잖아요. 네. 이거 한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진짜 글로벌한 뉴스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 뉴스로 비트코인 뉴스 들어오고 일본 뉴스 들어오고 중국 뉴스 들어오고 세계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막는다고 딴 나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되려 더 양성화되지 시장이 음성화되는 거거든요. 뭐 외환관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자체가 뭐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그걸 해외에서 살려면은 그게 또 불법이에요. 해외에 아예 가서 거주하면서 사는 게 아닌 이상 달러로 바꾸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 외환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우리나라 정기적인 금융사 막았지만 그 거래하는 건 문제가 없겠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거래를 막을 수까지는 없겠구나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좀 더 크고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좀 더 큰 그러니까 딱 봐서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소를 택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잘 찝어주셨어요. 이 하드포크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네요. 자, 잠시 후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즐겁게 알려드리는 시간, 일명 가즈아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요. 뭐가 있죠? 네, 우리 코인을 또 쉽게 알려드리고 시청자분들 사연을 받아서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이 있죠. 그쵸. 한번 운 띄워주세요. 네, 가상화폐를 즐겁게 알아보는 시간, 일명 가자 시간이 있을 예정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가는 거야. 가자! 네, 가자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화폐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런지 지금 시청자 참여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행운의 첫 번째 주인공 먼저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좋았어. 자,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상화폐 이 코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한 달 전에 비트코인에 들어갔다가 수익을 좀 보고 계속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갔는데 에이다 아시죠? 거기에 150원 들어가고 스텔라 루멘은 220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거를 계속 갖고 있을지 아니면 팔고 뭐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른 그런 코인도 몇 개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좀 털어내야 되나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길라잡이 역할을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보니까 지금 들어본 코인은 또 시청자분들 생소할 수 있는 코인 같아요. 비트코인에는 어우, 좀 익숙한데, 그쵸.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익숙한데, 네, 맞아요. 에이다, 에이다. 그리고 또 뭐 스텔라 루멘, 네. 네. 스텔라 루멘, 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아직 크진 않은 코인인데, 자, 우선 매매를 했다고 하니까 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코인을 볼 때는,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코인을 볼 때는, 자, 뭘 보면 좋을까요? 코인 볼 때? 뭘 보면 좋냐고요? 잠시만요. 코인을 볼 때는 제가 그냥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차트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코인을 볼 때는 이 코인의 스텔라 루멘이랑 에이다, 네, 에이다요. 네, 에이다랑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누가 만들었는지, 네. 누가 만들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아시죠? 이더리움. 네,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 알죠. 개발자가 또 나와서 개발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그 중에 네. 한 명이 나와서 에이다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출처 자체가 상당히 좋죠. 네, 그러네요. 출신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게 CEO를 우선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체크해야 CEO. 되는 게 발행량. 발행량.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뿌려졌는데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합니다. 630억 개가 뿌려졌어요. 630억 개요? 네,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1,000억 개가 뿌려졌습니다. 자, 1,000억 개. 우선 이렇게 발행량이 많은 코인들은 무조건 저점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발행량이 많은 코인은 저점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CEO가 명확해야 된다. 자, CEO가 명확하지 않은 코인은 그냥 덮어둬도 된다. 자,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 이렇게 지금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 많이 쓰여지고 개발이 돼야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치가 시세, 있어지죠. 예. 시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CEO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행량 자체가 좀 많지 않으면 좋다. 자, 두 가지를 발행량도 많지 않으면서 CEO도 명확하고 그리고 마케팅 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 대기업과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은 그 코인들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아직 핫하긴 하니까. 발행량이 많지 않은 게 좋다는 근데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루멘이랑 에이다 네. 가보면요. 우선은 둘 중에서 이제 발행량적인 부분들은 둘 다 많습니다. 많네요. 네, 근데 많지 않은 게 좋다고 좀 하셨잖아요. 저점 매수해야 돼요. 발행량이 많으면 무조건 저점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CEO적인 부분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CEO가 누구냐면 제드 맥켈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텔라 루멘의 루멘의 CEO가 리플도 만들었어요. 아. 네, 리플 되게 유명하죠. 리플에 기반해서 이제 스텔라 루멘 나온 건데 그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리플과 똑같이 1,000억 개, 1,000억 개의 발행량 굉장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CEO 자체도 루멘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장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또 기술적 보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저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괜찮은 코인이다라는 건 맞고요. 지금 얼마에 사셨다 그랬죠? 루멘은? 예, A라는 150원에 샀고요. 스텔라 루멘은 220원에 샀어요. 네, 지금 시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시간은 좀 적으니까. 자, 네. 지금 현재 에이다도 수익이고, 루멘도 두 개 다 수익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끝까지 나 이거 아예 그냥 덮어놓고 내년에 볼 거야가 아니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게 좀 얼마가 올라서 자꾸 팔고 싶고 그죠. 자, 파는 시점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이 30분 봉상, 30분 봉상 이 지금 차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캔들로 그냥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보다 그냥 어떤 공부하는 게 시험 방법이 좋아요. 있을까요? 자, 30분 봉. 30분 네, 봉이요. 30분 봉상. 자, 기존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네. 꼬리가 이렇게 단 게 있어, 꼬리. 그러니까 위에, 위에 꼬리가 단다는 건 이게 그만큼 그 가격에서 밀린 거거든요, 쭉. 네. 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어제 바로 직전까지도 봐서 아는데 밀렸던 가격들이 있습니다. 뭐 한 320원 라인 아니면 270원 라인 이렇게 좀 있는데 요런 가격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절을 하고 나머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한번 밀렸던 곳은 네. 또 밀릴 수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대응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선 일봉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스텔라 루멘이나 아니면은 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한번 밀렸던 가격에서 한번 팔아줘야 된다. 한번 밀렸던 가격을 한번 팔아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입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하고 지금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던 가격에 그 가격에 오면 320원이든 270원이든 한번 팔아라.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한 400원대 라인에서는 한번 팔아줘라. 그러니까 한번 내렸다 팔아줘라. 이게 한번 밀렸던 가격은 또 밀릴 수 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이런 코인들이 사람들이 다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트레이딩도 되게 많아요. 자, 코인이요? 기계적으로 코인들을 막 사고 팔고 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막 조단위니까 그냥 다녔다 파는데 어떤 특정한 가격에 가면은 팔게 시스템 설정을 해놓는 가격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 가면은 팔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럼 팔면 엄청나게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자, 코인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확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파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확 팔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자리를 알고 있으면 자, 내가 그 가격에 갔을 때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아주 고점에 팔아버리고 그때 확, 야,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뭘로 보냐? 30분 봉상 꼬리를 크게 달았던 그 윗지점이 윗지점이요. 네, 윗지점이 아마 기계라는 게 아니면 어떤 큰 세력들이 그 가격에서 한번 팔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또 오면 또 팔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입절 라인을 봐라. 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아주 신생 코인들, 이제 아주 그냥 바닥 기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시세를 왔다 갔다 했던 그래도 루메이나 에다 같은 코인들은 그 전에 기본적인 자료 움직였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30분 봉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개인적으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아마 요 정도, 이거, 생각해보고 30분 봉 보면서, 이 말 했구나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0분 봉을 통해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네. 매매를 하는 게 낫고 또 에이다 같은 네, 경우에는 맞아요. 네. 한 400원대까지 네, 조금 좀, 지켜봐도 네, 그렇죠.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는 총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들고 가되 한번 팔아라. 어느 정도는. 네,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약간 목소리가 경쾌한 게 좀 시원하게 고민이 좀 털어 넣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아지셨네요. 그러면은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코인에 관한 궁금증 갖고 계신가요? 요즘 비트코인이 아주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나 주식을 좀 정리 좀 하고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금요일날 제 아는 지인이 금요일날 폭락을 많이 꼬레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마우일 대표가 막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좀 배우고 어떻게 시점 고점을 잡아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 올렸습니다. 마우일 대표한테 많은 고민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저점, 고점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아주 능통하시다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 비트코인은 이제 일봉이거든요. 좀 이제 일봉인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2,500만 원까지 쫙 올라갔다가, 네. 갑자기 뭐 한 1,400만 원대, 네. 1,300 여기까지 쭉 내려왔어요. 자, 네. 요 구간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놀랬을 것 같은데, 자, 뭐 쉽게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핫해서 지금 나이대 많으신 것 같은데 나이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바로 퇴직했습니다. 네, 네. 네? 바로 퇴직할 정도 알겠습니다. 네. 나이대요? 나이대. 연령. 네,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미성년자, 이제 미성년자는 금지됐죠.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동성을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느낌을 주니까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스탑로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 구간이 왔을 때는 자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일 뭐 1900에 샀다. 그러면 네. 스탑로스는 1700에 건다. 1700에 가면 손절한다라는 이런 개념의 거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사놓고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스탑로스라는 개념도 알아야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자, 우선은 저점과 고점을 잡는 방법.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알려드리긴 어려운데 우선은 저점 라인을 잡는 방법은 좀 있습니다. 자, 저점 라인만 먼저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잡을까요? 자, 일봉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일봉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자, 일봉을 봤을 때, 자,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일목균형표예요. 일목균형표상 그 기준선이 그냥 세팅하면 일목균형표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기준선이라고 네. 이 파란색으로 나오든 뭐하든 이게 기준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기준선 라인까지 오면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이제 기준선까지. 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기준선까지 내려오면 그 라인이 저점이다. 거기서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 가격이라는 거는 네.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네.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슷하듯이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네. 심리가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선 라인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동평균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51선, 21선 뭐 이렇게 해놓은 거기서 뭐 골든 크로스 된다, 이게 뭉친다, 이런 라인들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이 저점 라인들은 다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다 그 자리는 순간적으로 시세를 먹기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기준선이나 이런 선에 닿지 않고 그냥 하늘에 붕 떠 있을 때는 저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붕 떠 있을 때도 2천만 원일 때 네. 이거 2천만 원일 때 싼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들어가는 네, 거는 네, 트레이딩이 네. 아닌 거죠. 이 저점 라인 어느 기준선이든 이평이든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자리에서 잡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컨트롤 해드릴 때 그 가격에 대기해서 잡으세요라고 하면은 귀신같이 그 가격을 잡고 또 올라갔다고 너무 신기해하는데 어찌 보면 이 일봉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일목균형표로 우선 본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코인이 막 수십 개예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번 방송할 때 1200개가 넘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제가 메인 코인들은 20개 안짝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다 질문 나오는 거 내가 다 알진 못해. 하지만 그 가격을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건 이 차트가 잘 맞기 때문이에요. 자, 일봉상 일목균형표를 해놓고 기준선 네. 라인에 왔을 때 지지라고 보고 들어간다는 거 기억만 하셔도 그냥 여기 대놓고 여행 가셔도 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예약 주문 가능하잖아요. 나 여기 사야지라고 예약 주문 걸어놓고 딴 일을 봐도 돼요. 그럼 왔는데 잡혀있네. 수익구가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스탑로스는 제가 들어가는 금액의 마이너스 20%는 무조건 스탑로스를 잡는 게 좋다. 마이너스 20%가 됐습니다. 네, 마이너스 20%는 스탑로스를 잡는 게 좋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조금 더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데 아주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같이 보시면서 많이 해주시고요. 위에 나눠서 전화번호로 교육받을 많이 수 연락 없나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진짜 더 방송을 하고 싶지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방송을 끝마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하긴. 코인! 다음 주에 봐요.